김성일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즘 아침 식사 후에 배가 은근히 아프고 오늘 아침에는 어지러워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몸이 더 피곤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선생님. 박은자 여사님, 먼저 여기 앉으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아침 식사 후 배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셨죠?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아마 이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위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먹자마자 배가 꽉 쥐어짜듯 아프고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혹시 위험한 신호일까 봐 걱정됩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최근에 식습관을 바꾼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뇌졸중 예방, 노화 방지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우유를 넣어 스무디를 만들고 해독된다고 해서 오이도 넣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 저도 완전히 믿었고요. 하지만 선생님, 마실수록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어제는 명치 부위가 뜨겁게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제 몸을 해치고 있었던 걸까요? 블루베리 더하기 우유 더하기 오이를 한 번에 넣어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매일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1시간 동안 배를 부여잡고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독 반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습니다. 박은자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섞어 드시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위를 자극하며 60 이상에서는 염증과 소화장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이로움은 없고 오히려 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는 처음부터 잘못 먹은 건가요? 선생님,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오신 때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았고, 블루베리는 항노화에 최고라고 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광고를 믿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얼마나 드셨습니까? 공복에 마신 겁니까? 네, 저는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마셨습니다. 블루베리를 한 줌 넣고 우유 한 컵을 붓고 오이 반 개를 넣어 갈았습니다. 가끔은 향이 좋으라고 파인애플도 조금 넣었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여사님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식 조합이 잘못되었을 때는 더 위험합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위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 동안 스무디를 마시면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목으로 뜨거운 신물이 올라오고 가끔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늘 아침엔 벽을 잡아야 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뇌졸중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증상들이 모두 스무디를 마신 뒤에 나타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해독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독하면 몸이 피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마실수록 더 아팠습니다. 설사도 몇 번 했고요. 그때서야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왔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사님은 그것을 해독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박은자 여사님, 아침 스무디 말고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끼니는 규칙적으로 드십니까? 복용 중인 약은 있습니까? 네, 저는 구청병원에서 처방받은 가벼운 혈압약만 먹고 있습니다. 점심은 보통대로 먹고 저녁은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거의 그 스무디에 의존했습니다. 밥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다고 믿었거든요. 블루베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 이상에서는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장애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70세대 뇌졸중을 겪으셔서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냥 그 일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이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들으신 것처럼 뇌졸중을 완전히 막아준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예방해주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대로 먹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거네요. 여사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70%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오늘 이렇게 직접 확인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까? 아침에 두통이 있다든지,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벌렁거린 적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사흘 정도는 스무디를 마신 뒤에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여사님이 음식을 섞어 드시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은 함께 섞이면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리고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심장병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제 몸에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건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겪는 영양에 대한 오해가 여사님께도 그대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박은자 여사님, 제가 각 음식군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모든 것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음식과 잘못 섞이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거나 위를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학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소화되는 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유, 오이, 파인애플이 블루베리와 함께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의 장점을 더 잘 살려주는 3가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은자 여사님, 이해하시기 쉽게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블루베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순을 넘긴 몸이 음식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천천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좋다고 믿었던 것이 저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예순을 넘으면 위 점막은 더 얇아지고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위가 비워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만들거나 흡수가 까다로운 음식은 쉽게 여사님께 더부룩함, 명치 통증, 가슴 쓰림, 메스꺼움, 식후 피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겪는 증상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몸이 반응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좋은 반응이 아니라 여사님의 위가 과부하를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섞어 먹은 우유, 오이, 파인애플이 정말 그렇게 해가 되는 겁니까? 그 음식들이 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이 잘못되면 영양 흡수를 떨어뜨리고 위를 자극하고 산 분비를 과하게 만들고 장에서 발효를 일으켜 여사님이 겪는 것처럼 복통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SNS 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음식 조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마시면 우유의 단백질과 유당이 그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마신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가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유당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신 뒤에 자꾸 더부룩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베이트 산화효소가 들어있어 비타민 C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둘을 함께 먹으면 그 장점이 일부 사라집니다. 세상에, 저는 그걸 해독이라고 믿고 섞어 먹었습니다. 디톡스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니상에서는 위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와 강한 산도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산도가 중간 정도인 과일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산이 더 강해지고 복통, 화끈거림,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마시고 나서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고 목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위자극, 즉 역류 증상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뛴 건 왜 그런 겁니까? 위가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빨라지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뇌졸중 오는 줄 알았습니다. 뇌졸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소화기, 심혈관, 순환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한 72살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여사님처럼 뇌졸중 예방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심한 위염, 불면,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혈압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해보니 원인은 좋다는 것들을 한 컵에 모두 섞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얘기 같네요. 오늘 오지 않았으면 저도 그분처럼 됐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원인이 음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그대로 계속 먹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여사님, 기억해야 할 4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 위염의 위험. 위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은근한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식도 역류 증상, 마른 기침, 목의 이물감, 입의 쓴맛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63세 이상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셋째, 장내 세균 불균형. 효소와 위산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넷째, 만성 피로와 영양 흡수 저하.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손실되면 항산화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신체 노화가 빨라지고 순환 기능도 저하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느꼈던 증상이 모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무엇과 섞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더하기 좋은 것이 더 좋은 것.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냥 들리는 대로만 따라했습니다. 여사님, 이것만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블루베리 부엌이 우유, 흡수가 줄고 더 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블루베리, 더 C, 오이, 비타민 C가 파괴됩니다. 셋, 블루베리 파인 애플, 산도가 올라가서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블루베리가 여사님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선생님, 단계별로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 그리고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0 이상에게 맞는 아침 식사 구성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자 여사님, 올바르게 먹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아주 깊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선생님? 약 1년 전 수원에서 온 74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건강했고 매일 걷기를 하고 혼자 살지만 생활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영양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과일 스무디를 매일 마시면 10살 젊어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우유 한 컵, 오이 반 개, 향을 위해 파인애플 몇 조각. 저와 너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3주 동안 같은 스무디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심한 복통, 하루 종일 계속되는 피로, 묽은 변, 체중 감소, 역류 시 목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분이 일어설 때마다 살짝 기절하려는 듯 비틀거렸다는 점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은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심장병이 왔거나 뇌졸중이 오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위험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좋다는 것들을 전부 한 컵에 섞어 마시면서 위 안에 과도한 산도와 효소 불균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몰랐던 거죠. 저처럼요. 어느 밤 그분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있을 수도 없었고 손은 떨리고 발은 차가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결국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눈은 겁에 질린 듯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런 일을 겪기 쉽죠. 맞습니다. 위험한 점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접 만든 조합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살 할머니였습니다. 오이와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강력한 해독이 된다고 믿고 계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나면 메스껍고 어지럽고 묽은 변을 보고 그런데도 독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배가 아픈 걸 독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탈수, 전해질 부족, 비타민C 결핍, 그리고 위산 자극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 두 사례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극적인 영양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되면 몸을 지치게 만들지만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 배가 아픈 걸 디톡스라고 착각했다는 점. 블루베리를 우유나 오이와 섞어 먹었다는 점. 선생님, 오늘 제가 오지 않았다면 저도 그 길을 갔을 겁니다. 다행히 제때 오셨습니다. 지금 몸이 피곤하긴 해도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스무디를 끊으면 영양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단지 올바르게 드셔야 그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과를 높여주는 세 가지 음식, 그리고 60 이상에게 맞는 아침 식사 구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박은자 여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루베리가 자연 비타민이 되게 하는 법, 즉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먹는 법입니다. 네, 하나하나 잘 듣겠습니다. 공복 상태, 특히 60 이상에서는 위가 매우 민감합니다. 블루베리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20에서 30분입니다. 또는 위를 보호하는 음식, 예를 들면 바나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 저는 공복에 바로 먹어서 위가 놀란 거였군요. 맞습니다. 시간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효과를 가장 잘 내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운동 전에 15분, 아침 식사 후 오전 중간, 오후 피로가 몰려올 때, 그럼 하루에 2번 먹어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드실 때 20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나 산도가 너무 많아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위산을 완화시키고 안토시아닌 흡수를 높이고 아침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럼 저는 바나나를 먹어도 됩니까? 제가 위가 약해서요. 잘 익은 바나나는 여사님께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피하십시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우유 대신 드시기를 권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당이 없어 더부룩함이 적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위를 부드럽게 하고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럼 우유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블루베리와 만나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럼 요거트에 견과류 몇 알 올리고 블루베리를 더하면 그게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 정도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명치 통증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메스꺼움이 계속될 때, 침물이 많이 올라올 때, 일어설 때, 어지러울 때,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 저는 2번 정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럼 위험한 건가요?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몸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사님, 매일 실천하시면 좋은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습니다. 둘째, 한 끼의 과일은 2가지까지만 섞습니다. 셋째, 너무 차가운 스무디는 피합니다. 넷째, 과일을 먹기 전과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다섯째, 과일을 우유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섞지 않습니다. 이 습관들을 지키면 여사님의 위가 훨씬 덜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60 이상을 위한 아침 식단 예시. 아침, 그릭 요거트 1스푼, 블루베리 20에서 30알, 호두새에서 5알. 아침, 잘 익은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줌, 따뜻한 물 1컵. 오후 간식, 블루베리 1줌, 물 또는 연한 생강차 1컵.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한 행동들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한 행동들입니다. 여사님,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6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잠이 얕고 혈압이 불규칙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완전히 노쇠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일 먹는 법을 6주 동안만 바로잡자. 혼합 스무디를 끊고 블루베리를 제 시간에 먹고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하고 이 소화가 돌아오고 정신도 또렷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사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올바르게 돌보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위험한 나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습관을 조금 바꾸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선생님, 블루베리를 매일 먹어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20에서 30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하루 정도 실수하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게 두지는 마십시오. 그럼 내일부터는 올바르게 먹고 정말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셔서 기쁩니다. 박은자 여사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블루베리는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사실은 잘못 섞어 먹으면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소화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오이, 파인애플. 셋,
효과를 높여주는 3가지. 바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견과류. 넷,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가 매우 예민합니다. 5, 몸의 신호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복통이 오래가거나 메스꺼움이 있거나 식후에 이상하게 피곤해지면 반드시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니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함부로 섞어 먹지 않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먹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옵니다. 4에서 6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걱정에서 선생님 덕분에 벗어났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셔서 저도 기쁩니다.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먹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응원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60 이상 부모님과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침 식사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잘못되어도 몸이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과 영양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